안녕하세요. 이이코노학원 유승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3년 12월 토익 예상 문제, 어휘편 설명드리겠습니다. 20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같은 단어들, 같은 품사들인 보기에 나오는 것들이죠. 대부분 해석해서 푸셔야 되고요. 해석할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지 오답을 고르지 않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Several junior employees will be honored at Shinglewood Resort Source Blank at the French restaurant on Saturday. 자, ABCD 위너 그룹 타이틀 세러모니 넷 다 명사거든요. 근데 빈칸 보니까 앞에 awards가 있어요. 그래서 awards하고 어울리는 명사를 또 고르셔야 돼요. 이런 경우 복합 명사라고 하는데, 자, 토익 시험에서 잘 나왔던 awards와 어울렸던 대표적인 명사가 세러모니입니다. awards 세러모니, 시상식. 시상식 확인해 봐야겠죠. 이거 뭐 앞에 awards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러모니 쓰고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해석이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몇몇 junior employees들이, 직원들이 will be honored, 상 받는다는 뜻이에요. 상 받을 겁니다. At Shinglewood Resort Awards Ceremony. 저 at 나오면 장소명사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상식,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겁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정답입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전치사 어휘 문제예요. 전치사 문제 나올 때는요, 지금처럼 전치사 어휘 문제 나올 때는 뒤에 있는 명사를 먼저 보세요. 뒤에 있는 명사가 토익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장소. 그 다음 두 번째 잘 나오는 게 시간과 관련된 명사입니다. 시간 명사는 다시 둘로 나누세요. 그렇죠? 정확하게 언제인지 시점을 알려주는 명사인지 아니면 기간을 알려주는 명사인지. 그래서 the last 15 years는 15년이라는 뜻이잖아요. 15년.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정확히 지난 15년, 이게 지난 15년이기 때문에 the last가 들어가면 지난 15년이기 때문에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죠? 지난 15년, 그때 뭔가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되는 경우입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 다음에 장소와 시간이 이제 대표적인 전치사 문제 나올 때 뒤에 잘 나오는 명사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 중에서 사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정해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자, 지금은 뒤에 있는 명사가 특이하게 시간 중에서도 시점과 기간을 같이 나타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시점과 기간을 같이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대표적인 게 지금 나온 the last 기간 나온 거예요. 요게 지난 얼마 동안 last 대신에 past가 나와도 똑같습니다. the past 기간 나와도 지난 얼마 동안이란 말로 기간과 시점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 next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얼마 동안이란 말입니다. 다음 얼마. 그죠?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전치사가 토익 시험에 아주 잘 나왔거든요. 아주 여러 번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전치사가 for, 그리고 over.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in, 이 세 가지. for over in the last 기간, 또는 for over in the past 기간, 그리고 for over in next 기간. 그래서 정답이 A번에 in이 될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sales of the tornado 4,000 vacuum cleaner. 이 진공청소기 판매가 have tripled, 3배가 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말입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부사 어휘 문제고요. 부사 어휘 문제. 지금 보면 비동사와 보어인 명사 사이에 부사를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게 없어도 해석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부사가 이 경우에는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해 보면 despite the fact that he has only worked here for 2 months. 그렇죠? fact 뒤에 that 나오면 명사절이죠. 동격의 명사절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일한 지 2달밖에 안 됐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Mr. Northman is blank a top candidate. 첫 번째 후보자입니다. For promotion, 승진 후보자라니까 승진 대상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럼 뭐가 좋겠어요? Already, 이미, later, 나중에, once, 한때, further, 추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already가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해석상. 그죠?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승진 대상자입니다. 그죠? 해석으로 푸시는 겁니다. 별 다른 풀 게 없고요. 참고로
C번에 once가 나오면요. 일반적인 시제는 과거 시제가 많습니다. 과거 시제가. 왜냐하면 한때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때 뭐였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현재 시제일 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4번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그렇죠? cautious 조심스러운, supportive 지지하는, previous 이전의, deliberate 교묘한 뭐 이 정도 되겠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형용사 어휘 문제가 나오면요. 당연히 형용사는 명사 잘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와 잘 어울려야 됩니다. 자, employer는 고용주 또는 회사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이제 고용한 사람,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employees 뒤에 나온 they부터 끝까지가 형용사절이네요. 앞에 있는 고용주 또는 회사를 설명합니다. 자신들이 일을 해왔던 고용주겠죠. 근데 현재 완료로 썼으니까 자신들이 일을 해왔던 고용주들.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했던 고용주일 겁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previous가 정답입니다. 사실은 제가 문장 전체를 읽지 않고 요 부분만 읽고서 풀었단 말이죠. 이유는 뭐냐면요. 토익에 이 표현이 아주 잘 나옵니다. previous employers. 대부분 이직할 때, 회사로 옮길 때 이전 그 회사로부터 뭐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추천서를 요구한다든가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토익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previous employers. 전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Before they can be considered for employment. 고용, 채용으로 고려되어지기 전에 with Rindle Enterprises. 이 회사에 고용될 것으로 고려되어지기 전에 applicants will first have to submit a record of all previous employers. 모든 이전 회사들의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그렇죠? 그들이 일해왔던. 그래서 이직할 때 쓰는 표현들이겠죠? 자, 5번 문제로 갈까요? 5번 문제는 A, B, C 세 개는 등위 접사고요. 이건 해석해서 푸셔야 되겠고 if는 부사할 접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품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지 볼까요? Forecasters 예보관들, 일기예보관이죠 주로. Said the weekend weather would be cold. 주말 날씨가 추울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죠? In fact, 사실상 Sunday's temperature rose higher than expected. 일요일에 기온은 예상보다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굳이 if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해석상 말이 안 되겠고 등위 접사 쓰시면 됩니다. 그죠? 등위 접사 and or 벗이냐 중에 뭐죠? 셋 중에서 앞에서는 추울 거라고 했죠. 근데 예상보다 높았죠. 그러니까 하지만이라는 그러나의 등위 접사 벗이 적당하겠죠.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 release 하면 출시, delivery 배달, transportation 운송, 교통, resource 자원. 자, 그러면 보시면 Mr. Carraway is waiting for a blank. 자,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대요. 뭘 기다릴까요? 기다릴 만한 거. 그죠? of windows. 창문을 기다리고 있네요. 창문에 뭐 출시 아니면 배달, 교통, 운송은 이상하죠? 자원도 이상하고요. He ordered. 자, Windows 뒤에 he부터 형용사절입니다. 앞에 있는 window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문한 창문에 당연히 배달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출시는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출시가 된 후에 주문했을 테니까 출시는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7번 문제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accept 받아들이다, help는 돕다, produce 생산하다, enter 들어가다. 자, Millicent Communication 이 회사가 blank help. 자, 동사 뒤에 나온 명사니까 목적어잖아요. 뭐뭐을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도움을, 이 회사는 도움을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겠죠. 도울 수는 없잖아요. 도움을 생산하는 것도 이상하죠. 도움을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죠? From Boltec Industry 이 회사로부터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뭐 어떤 도움이냐면 in designing a new national high-speed communication network 초고속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아들인 거죠. 8번 문제 부사 어휘 문제네요. 자,
부사어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심할 건요. 부사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때는 동사하고 부사를 연결시켜서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워야지 그 자연스러운 부사가 정답입니다. 반면에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가 있어요. 부사가. 그럼 형용사나 부사 앞에 오는데 지금이 이제 그 경우죠. small 앞에 빈칸이 왔으니까 이 부사는 small을 꾸며줍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미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부사들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대표적인 거 very, very 아주죠. so 같은 뜻이죠. quite 꽤, fairly 상당히, pretty 이것도 상당히 꽤. 다음 지금 나온 relatively 죄송합니다. 스펠링이 틀렸군요. relatively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번의 relatively가 정답이에요. 상대적으로 라는 뜻이죠. 상대적으로 작은 브로커입니다. 그죠? 대부터 끝까지 형용사절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만 읽어도 정답이 이제 나오는 문제죠.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9번 문제 전치사 문제네요. 전치사 문제인데 뒤에 additional direction이라는 그죠? 추가 지시사항 이거죠. 추가 지시. 자, 이거 나올 때 어떤 전치사 쓸까요? 물어본 거거든요. 그 영어에서 아까 그랬죠. 전치사 문제에서 제일 흔한 거는 명사가 장소나 또는 시간이나 또는 사람 나오는 거라고요. 이런 건 좀 특이한 경우고요. 빈도수가 좀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거죠. 자, 해석해서 맞춰야겠네요. designers, 후부터 형용사절입니다. 어디까지냐면 동사 나올 때까지. 그래서 early까지 형용사절이고요. 이 부분은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용사절은.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should email Mr. Peeves. 그죠? 피브즈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additional direction. 그죠? 자, 일단 보기를 봤더니 onto가 보이죠? onto는 토익 시험에서 한 번도 정답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고르지 마세요. 그 다음 B번의 within은 장소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기간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시간명사 중에서 기간명사. 지금처럼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장소나 기간이 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along은요. 뭐뭇을 따라서라고 할 때는요. 뒤에 긴 명사가 나와야 돼요. 뭐뭇을 따라서니까 뭘 따라서? 예를 들어 길 따라서, 강 따라서. 그래서 along the street, along the river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을 따라서 이렇게는 쓰시면 안 돼요. 쓰지 않고요. along이 지금처럼 이제 제가 봤죠. 긴 명사, 물리적으로 긴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스트리트나 리버처럼. 반면에 이제 along with라는 게 있어요. 뭐뭐와 함께라는, 그죠? 그때는 꼭 with가 같이 있어야 뭐뭐와 함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along 다음에 with가 있었으면 추가적인 지시사항과 함께 이메일을 보내세요. 이거는 이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ith가 없으니까 여기서 along 혼자서는 문맥이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for 나왔죠? for은 뭐뭇을 위해서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집어넣고 해석해보면 추가적인 지시사항을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자연스럽죠? 정답입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죠? 10번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샐러리를 꾸며주는 봉급이죠. 급여. 급여를 꾸며주는 적당한 명사. 어떤 급여? 자, satisfied 하면 만족해하는, 기뻐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봉급, 만족해하는 봉급. 말 안 되죠? 오답입니다. 그죠? A번 고르신 분들은 혹시 얘랑 헷갈리셨을 거예요. satisfying 또는 satisfactory. 이게 만족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그래서 A번 오답. B번의 comparative는 경쟁력 있는 또는 치열한. 그죠? 만약에 봉급과 어울린다면
경쟁력 있는을 쓰시는 게 낫겠죠? 경쟁력 있는 봉급. 자, 경쟁력 있는 봉급은요, 토익에서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높은 급여를 얘기합니다. 경쟁력 있는 급여. 하이 셀러리와 같은 뜻이에요. 또는 comparative price. 경쟁력 있는 가격.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은 싼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mparative는 상황에 따라서 높은 도 되고 낮은 도 될 수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반면에 preventable은 예방할 수 있는,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experienced는 경험 많은. 그래서 해석상 삐움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쉬운 문제가 나오면요, 어휘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 단어가 꾸며주는 단어, 그렇죠? 빈칸의 단어가 꾸며주는 단어와 꾸밈을 받는 단어, 이 두 단어만 해석해 보시면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문장 좀 해석해 볼까요? 그래서 엘카드 마케팅은요, is pleased 투부정사, 투부정사에서 기쁘다, 외워놓으셔야 될 표현이죠. provide its employee with comparative salaries, excellent retirement plans, and frequent opportunities. 자, provide A with B, provide A with B 역시 외워두셔야 돼요. 직원들에게 경쟁력 있는 급여와 높은 급여와 훌륭한 은퇴 계획, 그러니까 은퇴 계획은 은퇴 상품, 퇴직 상품 얘기하는 겁니다. 퇴직 급여, 그리고 빈번한 기회, 어떤 기회? for advancement, 그렇죠? 발전, 그러니까 승진할 수 있는 기회, within the company, 회사 내에서, 그렇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자, 11번 문제. 11번은 동사어입니다. obligate, 강요하다, 의무를 지우다. 강요하는 거죠. 뭐 해라고. afford는 뭐뭐할 여력이 되다. participate, 참가하다. 전치사 in과 같이 쓰이죠. participate in. promote는 굉장히 많습니다. 뜻이 승진시키다. 또는 촉진시키다. 홍보하다. 그렇죠? obligate는 당연히 강요하다니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잘 쓰이냐면 obligate A 투부정사, A한테 투부정사라고 강요합니다. 이렇게 참 잘 쓰입니다. afford는 뒤에 투부정사가 바로 나와요. afford 투부정사, 투부정사할 여력이 됩니다. 형편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빈칸 앞에 투가 있으니까 투부정사겠군요. 투 동사원형 문제니까 It's line of home decoration supplies, 가정용 장식 비품 라인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또는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랜드 세일 행사를 개최할 겁니다. 그죠? D번이 제일 좋죠? 해석 문제. 12번 문제, 부사어의 문제입니다. extremely, 극도로, retroactively. 이건 토익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없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adversely, 이거는 불리하게. dramatically, 급격히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토익 시험에서 제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했죠? 사실은 저도 잘 거의 본 적이 없는 단어라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는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retro가 이제 뒤라는 뜻과 actively, 활동적으로 대충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토익 시험에 안 나왔던 단어를 굳이 외우시면 안 됩니다. 굳이 외우면 지금 외워야 될 단어가 많은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모르셔도 될 거고요. 자, 지금은 부사어인데 죄송합니다. 부사어인데 앞에 있는 동사 increase 설명하는 부사겠죠. 문장 맨 끝에 있는 부사니까. 그럼 어떻게 상승하는 게 좋을까요? 극도로 상승한다? 말도 안 되죠. 왜냐면 극도로 상승한다라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극도로라는 이 단어는요, 동사를 꾸며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네, 동사 자체를 꾸며주기 힘든 부사입니다. 뜻 자체가 안 맞아서. 그래서 처음부터 A번은 오답, 그렇죠? B번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오답. adversely나 dramatically인데 불리하게 증가합니다. 급격히 증가합니다. 예, 당연히 급격히 증가한다가 자연스럽죠. 불리하게 증가한다.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토익 시험에 나왔던 상승한다라는 또는 하락한다라는 단어와 어울렸던 부사들입니다. dramatically,
increase dramatically, increase sharply. 그죠? 또는 decline dramatically, decline sharply.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체 문장 해석해 보면 Since Emily Charty was appointed as supervisor of international accounts. 이 사람이 international accounts의 슈퍼바이저로 임명된 이후로 international sales, 해외 매출이 have increased, 증가했습니다. dramatically, 급격히 말입니다. 자, 13번 문제 가죠. 13번 문제,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agreement, 합의, 계약, acclaim, 칭찬, 또는 array, 대열, appeal, 이거는 호소, 매력,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뜻을 알고 있으면요, 이 문제 못 맞춰요. 그럼 어떻게 맞춥니까? 자, 아까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그 문법편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12월 달 토익 예상 문제 문법편에서, 이거 설명드렸어요. A wide move.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쓰이는 패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위에 대표적인 게, a wide range of. 다양한. A wide collection of. 다양한. a wide variety of. 다양한. 그 다음 마지막이 a wide array of. 그죠? 그래서 이게 다양한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넓은 배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in a wide range of languages 하면 다양한 언어들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외워놔야지 토익 시험에서 쉽게 문제를 푸는 거죠. 단어를 낱개로 알고 있는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어 외운 다음에 토익 어휘책에 보면 기출 표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음으로 수거처럼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열심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14번 문제. 동사어휘 문제네요. employ, 고용하다. distinguish, 구별하다. connect, 연결시키다, 연결하다. 마지막 specify, 이게 이제 동사로는요, 구체화하다. 구체화하다 또는 명시하다. 자, 이 문제 푸는 방법. 당연히 동사 문제니까 해석해서 풀겠죠. 어휘 문제니까. 그죠? 근데 동사들 중에서 문제 풀 때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게 힌트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기억해 두세요. 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왔을 때, 동사 뒤에 동명사 나왔을 때, 동사 뒤에 명사절 나왔을 때,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을 때,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 나왔을 때,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 요 5가지는 동사 뒤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 패턴을 알아보기만 하면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영어에서 동사마다 동사 뒤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명사절 또는 A 투부정사, A 동사 원형 하나 더 쓸까요? 6가지. 자, 동사 뒤에 명사 쓰고 그 다음 명사절 6가지. 이렇게 되는 것들은요, 동사마다 다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동사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동사 뒤에 지금 나오면, 동사 뒤에 나오면 명사절 시작한다는 증거죠. 그죠? 그래서 all employees가 명사절의 주어고 후부터는 형용사절입니다. appointment까지 명사절 안에 형용사절이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must submit가 명사절 주어인 employees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가 명사절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포인트는 동사 뒤에 대절 나왔다, 명사절 나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럴 수 있는 동사가 보기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specify입니다. specify 대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specify 대절. 그러면 토익에서 이 6가지 중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명사절 갖고 왔던 동사들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announce, indicate, require, request,
expect입니다. ask. 그리고 estimate, 추정하다.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었고, 지금 나온 specify. 요거까지 이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specify. CIFI죠. specify. 해석 한번 해보면, 이 회사는, 자, 명시했습니다. 뭐를 구체화했습니다. 모든 직원들, 어떤 직원들, who would like to be released from work for a doctor's appointment. 그 의사와의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진료죠. 진료 때문에 직장에서 나가고 싶은 직원들은 must submit a signed note죠. 사인이 되어 있는 메모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죠? From the doctor, 의사한테 나온 메모겠죠. 자,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부사어의 문제입니다. 조동사 will과 본동사 broadcast 사이에 빈칸이 왔죠. by far, 이거는 비교급 앞에 쓰세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very much, 동사를 꾸며줄 수는 있어요. very much가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 물론 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 once again은 다시 한번이라는 부사예요. 다시 한번. for long은 오랫동안이라는 뜻으로 이게 그냥 오랫동안.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요.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해석해보면 이 회사가 will broadcast the annual Cranberry Awards, 이 수상식을, 그렇죠? 시상식을 방송할 겁니다. on its Central Entertainment 채널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방송할 겁니다. 재방송하겠다는 얘기죠. 해석으로 푸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6번 문제. 자, 명사어휘 문제입니다. 명사어휘 문제. indicator, 지표란 뜻이죠. receptor, 수화기. operator, 교환원, 또 운영자. contractor, 계약 업체. 그럼 이제 보세요. 이때 명사어휘 고를 때요. 지금처럼 be 동사 뒤에 보호로 어떤 명사 쓸까요? 물어볼 때는요. 주어를 보시면 됩니다. 주어와 같은 종류의 명사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석을 하면 A is B 이렇게 될 땐 A는 B입니다. 하기 때문에 수학 기호 표시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 equal B. 그죠? A equals B. 그러니까 client's personal level, 고객들의 개인적인 level of satisfaction, 만족도는 이거죠. 만족도와 똑같은 것은 만족도는 지표이다, 수학이다, 운영자이다, 계약업체이다. 그죠? 만족도는 지표이다밖에 안 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죠? 생각보다 be 동사 뒤에 보호로 나온 명사가 오면 주어와 보호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게 말되는 게 정답이에요. 논리적으로. 17번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앞에 to가 있어서 투부정사가 될 거고요. comply 준수하다, comply with 이렇게 전치사 with랑 항상 같이 쓰죠. confirm 확인하다. remind는 누구누구에게 다시 알려주다 해서 반드시 뒤에 나온 목적어를 에게라고 해석해야 되고 따라서 사람 명사가 나올 때만 씁니다. 목적어로. agree는 동의하다, agree on 토익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전치사예요. with나 to를 써도 되는데 토익 시험에서는 agree on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agree upon을 써도 괜찮았습니다. agree upon. 자, 포인트는 바로 뒤에 his meeting 목적어 왔죠? 그래서 전치사 with를 써야 되는 또는 on이나 with나 to를 써야 되는 agree와 comply는 오답입니다. 그리고 remind처럼 반드시 사람을 써야 되는 동사도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confirm his meeting, 이 회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정답. 18번 문제, 부사어휘 문제입니다. initially, 처음에. recently, 최근에. usually, 평소. 일반적으로. highly, 아주. 자, if we have moved, 당신이 이사를 했다면 please provide us with your current address. 저희에게 최근 주소를 주세요. 현재 주소를 주세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사를 했다면과 어울리는 거는
최근에 이사를 했다면 어울리겠죠. 최근에 이사를 했으니까 현재 주소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번. 자, 19번 문제.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 고르는 겁니다. 자, complete은 보호로 쓰일 때는요, 완성된, 이렇게 해석합니다. 완성된. capable은 능력 있는, 할 수 있는, usable은 사용할 수 있는, sturdy는 튼튼한, 토익 시험에 다 나왔던 단어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해석으로 맞춰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다 해석하지 않아도 여기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Your internet order. 당신의 인터넷 주문. From Emco Online Furniture. 이 가구점으로부터의 온라인 주문이 is blank. 온라인 주문이 어떨 것 같아요? 완성돼요? 능력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튼튼해요? 그죠? 완성됩니다. 이게 제일 적당하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문장을 더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주문이 다 끝났습니다.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order is complete, order is completed 또는 finished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거 쓰시면 됩니다. 제일 적당하죠. 완성된, 완료된. 그죠?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동사 어휘 문제죠. inspect, perform, function, revise. inspect 조사하다, 뭐뭇을 조사하다. perform은 뜻이 뭐죠? 자, 수행하다 또는 공연하다, 연주하다 뭐 이런 거죠. function은 작동하다. 근데 이제 작동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뒤에 목조가 오지 않고 부사나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런 것들이 와야 돼요. 목적어가 오지 않습니다. revise 고치다, 수정하다. 그러면 기계를 그죠? 자, revise는 글을 고칠 때 쓰는 겁니다. 글을 고칠 때. 그래서 글이 나오는 거죠. 목적으로. 기계를 고칠 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기계를 검사할 수 있고, 자, 기계를 검사할 수 있죠. 조사할 수 있고. 자, function은 목적 안 나온다 했으니까 안 되겠고요. perform은 수행한다라고 할 때 기계를 수행한다? 기계를 수행한다의 의미는 기계를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는 operate 쓰셔야 됩니다. operate 머신이지. perform 같은 경우에는 수행한다고 하면 perform the evaluation,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과 perform은 어울리지 않죠. 해석상 inspect밖에 맞지 않습니다. assembly line workers, 이 조립 라인 직원들이 inspect the machines at their workstations, workstation이 작업장이에요. 작업장에서 기계를 검사합니다. 그렇죠? 이 공장에서. often, 종종 말이죠. to make 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 that they are functioning properly, 그것들이 적절히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됐나요? 자, 어휘 문제하고 문법 문제 두 가지 편이 있었는데 둘 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법편 자체가 문제 풀 때 좀 더 어려운 느낌을 받을 겁니다. 문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반면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휘만 받쳐주면, 그죠? 문법 문제와 달리 문법 문제에서는 어휘도 알고 또 하나는 문법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어휘 문제 편에서는 어휘만 알고 어느 정도 해석만 되면 쉽게 맞출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법 편을 더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어휘나 문법이나 공통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항상 어휘를 열심히 외워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자, 항상 단어 열심히들 외우시고요. 기본적인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은 처음부터 기본적인 문법부터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토익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